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플런트D를 활용한 오토스케일링 로고 관리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웨비나 주제만 봤을 때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안 다가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이용을 해서 뭐 모니터링 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스케줄링 그리고 직접적으로 난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액션을 주셔가지고 뭐 스케일인 아웃 액션에 대해서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인 아웃되는 VM에 대한 추가적인 액션을 NCP에서는 이제 구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콘솔 상용이나 이제 뭐 CLI나 API를 이용해서. 근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기능명으로 스케일 인 아웃 액션에 대한 VM의 커스텀 액션들을 사용자 정의의 액션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제가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스케일 아웃 액션 발생을 했을 때 펜딩이라는 스테이터스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웨이트 그리고 사용자가 동의한 액션을 실행시킨 이후에 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 때는 VM이 이제 스케일 인 될 때, 또 역시나 터미네이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웨이트라는 스테이터스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사용자 정의 커스텀 액션이 실행된 이후에 완전히 터미네이티드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NCP에서는 현재 구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 임플런트D를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인 되는 VM의 로그들을 이제 NCP의 NAS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쌓아보겠다가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일단은 NCP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를 구축한 이제 아키텍처를 제가 좀 잘라서 가져와 봤고요. 실질적으로 뭐 DNS, 퍼블릭 LB의 도메인을 이제 시민 처리해서 이제 DNS를 이용해서 외부로 오픈시켜 줄 거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LB를 통해서 인입된 여러 수많은 요청들은 이제 웹서버 뒷단에 바인딩된 웹서버로 이제 사전에 설정하신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기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요렇 이때 이제 각 스케일 아웃, 이때 이제 들어오는 인입되는 수많은 요청 사항들, 뭐 스파이크성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매시브한 트래픽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이때 오토 스케일링의 스케일 아웃되는 스케일 인 되는 VM의 베이스 이미지로 LC 그러니까 로컬 컨피규레이션 설정 단계에서 이제 설정하게 되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에 플루언트 D라는 로그 어그리게이터가 이미 설치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된 VM이 이제 이미 생성된 바스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로깅을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플루언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루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요소요소마다 이제 오픈 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오픈 소스마다 이제 발생되는 로그의 포맷도 전부 다 오픈 소스 플랫폼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라면 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또 다른 어떤 고부가 가치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분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포맷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분석 같은 것들도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포맷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 때문에 이제 플루언트D라는 로그 어그리게이터가 나온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로그스탯이나 플루언트D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소스 로그들을 이제 필터, 버퍼, 그리고 버퍼, 그리고 라우팅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수의 아웃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다수의 장소에 이제 로그들을 디파짓할 수 있는 요 일련의 이제 뭐라고 표현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원스톱 로깅 레이어 정도
이제 플런트 D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런트 D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플러그인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500여 개 이상의 이제 플러그인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플러그인들은 이제 설정 파일, 뭐 이제 플런트 D를 뒤에 설치를 한번 해보겠지만 설정 파일에 이제 타입 네임으로 이제 지정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웨비나의 경우에는 인풋 플러그인에서 이제 인테일을 이용을 해서 특정 패스에 저장된 로그 파일들을 읽어드릴 거고요. 아웃 플러그인에서는 아웃 파일을 이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특정 패스에 앞서 인풋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읽어드린 파일을 이 아웃 파일이라는 아웃풋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특정 패스에 저장하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아웃의 이제 S3라는 거. 요것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NCP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로고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 먼저 이제 LC 오토 스케일링의 로컬 컨피그레이션 설정 단계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베이스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케일 아웃이 빠른 인스턴스 디플로이를 위해서 이니스크래치 작업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쿨다운 타임이나 뭐 헬스 체크의 보류 시간 등을 저희 NCP에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스케일의 LC 베이스 이미지는 이제 NAS 패키지 그리고 NCP의 CLI 그리고 플루언트 D가 설치된 넷서버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명령어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베이스 이미지가 이제 센토스이기 때문에 NFS UT를 설치를 해주실 거고요. RPC 바인드 데모를 시작해 주시고 이제 재부팅 됐을 때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D도 이제 설치해 주시고 이제 부팅될 때마다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C CLI 환경 구성은 이제 관련 패키지 요 URL 같은 경우는 저희 콘솔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패키지를 다운을 받으셔서 압축 풀어주시고 이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이제 ncloud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직접 넣었지만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기입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상에서 로그인 이후에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관리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TD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TDA, 그러니까 플루언트 D의 랩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제 TD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플루언트 D와 TD 에이전트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TD 에이전트가 조금 플루언트 D보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이제 스테이블한 어떤 버전의 디스트리뷰션 버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TD 에이전트를 설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레포를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셔커를 이용을 해서 요 한 줄, 쉘 파일을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TD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설치 이후에 여기 보시는 ETC 밑에 TD 에이전트 밑에 이제 TD 에이전트 컴포 파일, 그 컴포 파일의 수정을 통해서 이제 설정 파일이 기입되는 설정 파일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설정 파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스 섹션에서 정의하게 될 때는 이제 input, 아까 앞서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인테일을 사용을 했고 이제 바로그 httpd 밑에 access log라는 이 파일을 읽어 드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읽은 파일을 이제 as.server2.access라는 태깅 이후에 이 태깅이 중요한 게 이 태깅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주의 라우팅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태깅을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태깅 이후에 요것을 이제 아웃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NAS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 될 때 이제 자동 마운트 되는 NAS 밑에 특정 경로에다가 요 로고를 디파짓하게 되는 요 일련의 설정 파일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시스템 로그들 자체가 이제 소유자가 이제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TD 에이전트 권한을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TD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이 유저랑 그룹에 대한 소유자 권한을 루트로 변경해 주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시작해 주시고 이제 재부팅될 때 데모 실행되게끔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일단 베이스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과정들은 다 끝났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생성한 베이스 이미지는 이제 웹이나 베이스 이미지라는 제가 이미의 네이밍으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오토 스케일링 LC 구성 단계에서 이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 될 때, 이제 최초 VM이 부팅될 때 1회 실행되는 이미 스크립트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NAS에 대한 아이디와 NAS에 대한 마운트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NAS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콘솔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CLI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NAS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CLI랑 콘솔 두 개 다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S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loud 서버 그리고 get NAS 볼륨 인스턴트 리스트라는 서브 커맨드 중에 이제 NAS 볼륨에 대한 인스턴스 넘버 값을 받아오시면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082678이라는 넘버링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되는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에서 스케일 아웃되는 VM에 대한 UUID 값들, ID 값들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저도 요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요 VM에 대한 ID 값을 어떻게 받아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뭐 생성되는 크리에이트된 시간을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마지막 값을 받아올까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버라는 커맨드 다음에 이제 get 서버 인스턴스 리스트라는 서버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할 때 생성된 순서대로 그냥 리스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커맨드 서버 커맨드에서 이제 서버 인스턴스 넘버 값의 마지막 값은 그냥 불러 오는 것으로도 스케일 아웃되는 VM에 대한 UUID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일 아웃되는 VM의 아이디를 받아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눅스에서 NA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CL을 오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d NAS 볼륨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서브 커맨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앞서 확인됐던 두 가지 변수들, 요 VM을 요 NAS에 붙이겠다는 요 과정을 이제 거쳐 주셔야지 이제 NAS를 VM 내부에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제 VM 내부에서 이제 마운트 하시게 될 디렉토리를 생성하시고 이제 NAS를 마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니 스크립트까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로컬 컨피그레이션에서 앞서 생성되었던 이제 내 서버 이미지 그리고 그 이니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토스케일링 그룹 ASG 생성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된 로컬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 추가 세부적인 단계에서 이제 뭐 최소 용량, 최대 용량, 기대 용량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이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기대 용량을 1로 설정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니터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디폴트 상태로 넘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SG 생성 단계에서 기대값 설정을 1로 설정해서 이제 ASG 안에 한 개의 VM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일단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책 및 홍보 대상 설정은 나중에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이제 스킵했고요. 아래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기대 용량을 1로 설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을 통해서 이제 신규로 생성된 VM에 이제 공인 IP를 할당하신 이후에 이제 접속을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TD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한 패스 아래에 이렇게 로그가 생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고들을 쌓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이벤트
뭐 모니터링의 기준값이 되던 스케일인 될 때 자칫 날아갈 수 있는 로그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추후에라도 어떤 분석을 위해서든 어떤 뭐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든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어,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에서 사용한 로그 어그리게이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 퀴즈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왼쪽 채팅방에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